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중진 의원들의 견해를 들어보는 시간. 앞서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에 이어서 이번에는 한국당 북핵 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신 원유철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두 번째 세기의 담판. 그 결과물이 하노이 선언으로 나타날 텐데요. 그 내용을 전망을 해보고 또 의미도 짚어보겠습니다. 원유철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당에서 북핵 외교안보특위라는 조직의 위원장 맡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어떤 조직입니까? 네,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그 한반도의 그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그 최대의 걸림돌이 북핵이라고 판단하고 네.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의 당내 의원들 또 최고의 대한민국 외교안보 전문가들을 모시고 특위를 구성했습니다. 당 안팎을 망라한 조직이군요. 그렇습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이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는 것이고요. 네. 단기적으로는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는데 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모든 목소리가 담겨서 또 바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미국을 다녀와서 뭐 잠깐 그 말씀드리면요. 언제 다녀오셨어요? 그러니까 여야 지도부 방미와는 별도로 갔다 오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의장단이 방문했을 때 같이 저희가 후반부에 방문했었는데요. 저희들은 이제 지금 이번 국민들이 그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반드시 성공해서 정말로 한반도의 평화도 정착되고 남북한이 함께 공동으로 이제 평화 번영기로 나서야 되는데 이 정상회담이 또 잘못되면 대한민국은 또 다른 그 위기에 빠질 수 있다 이런 걱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대와 우려가 한꺼번에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국민들의 우려를 미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 지도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북핵 폐기가 되어야지 북핵 동결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 종전선언은 비핵화가 전제돼야 된다. 또 이 주한미군은 북핵 이번에 그 해결을 위한 북미 정상회담의 의제가 돼서는 안 된다. 이 한미동맹 간의 문제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또 주장했던 것은 북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또 북핵 위협이 현존하는 한 우리의 대비 태세도 확고하게 갖춰져야 된다. 이런 얘기도 전달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짧게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이 해결 폐기하면 우리 자유한국당은 더 전폭적인 대북 지원을 할 준비가 됐다. 이런 취지로 미국 조야 인사들에게 충분히 잘 전달해서 2차 하노이 정상회담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가릴 것 없이 뭐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자 여기에는 뭐 이견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다만 완전한 비핵화를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이제 협력 관계 속에서 단계적으로 비핵화로 나가야 될 것인가, 이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번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완전한 비핵화가 이번에 단박에 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한국당 입장에서 이 정도면 그래도 진전이다. 그러면 우리도 협조할 수 있다. 이러는 선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점을 미리 좀 말씀드린 측면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그 북한의 비핵화 그리고 미국의 제재 완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제재 완화를 요청하고 있고 미국은 비핵화를 요청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로 큰 틀의 빅딜 속에서 이 비핵화와 제재 완화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이런 성공한 회담이 돼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고 비핵화가 아니라 적당히 핵 동결하고 ICBM 파기 정도 하는 스몰 딜로 갈 경우에 대한민국의 안보는 또 다른 불안감으로 이제 커져갈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거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뭐 오늘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그 남북협력기금 그 사용이 좀 불투명하니까 견제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입장도 내놓으셨는데 그 출발이 그 최근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남북 경협 역할론을 이제 제기했다고 보도가 됐잖아요. 이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오늘 당론으로 발표한 그 남북 협력 기금 개정안, 법 개정안은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대북 지원과 관련돼서 퍼주기다.
또 깜깜이 지원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투명성이 좀 제고가 돼야 되는데 예. 국회 심의 과정에서 거의 국회가 패싱되고 또 비공개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희 국회의원들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들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대북 지원에 관련돼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데 예. 이런 국민적인 동의와 합의 속에서 지원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국민들도 북한 지원에 대해서는 예. 뭐 저는 뭐 동의하려고 봅니다. 다만 전제 조건이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한 대북 지원은 계속 여러 가지 위험을 내포하고 내관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폭탄 돌리기식으로 가니까 네. 그건 어렵다 보기 때문에 저희 자유한국당에서는 네. 지원을 하되 좀 더 투명하고 국민적인 합의와 동의 속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냐. 예. 그래야지만 대북 퍼주기라는 논란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뭐 지원을 줄이거나 뭐 견제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차원이군요. 투명성을 높이는 그렇습니다. 그 예. 합의를 조금 더 공감대를 넓히는 취지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예. 예. 자, 그 2차 북미 정상회담 회담 전망을 아까 뭐 앞서서 잠깐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을 제시하신 거잖아요.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스몰 딜이냐, 미들 딜이냐, 뭐 빅 딜이냐.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단박에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전문가들은 없는 것 같아요. 네네. 뭐 스몰 딜에서 조금 더 나간 정도가 어디까지일까, 뭐 이런 단계 같은데 네네. 원의원께서는 뭐 하나하나 나눠서 일단 비핵화 부분, 북한이 어디까지 열고 폐기하면 좀 뭐라고 할까 진전이라고 평가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은 북한의 그 핵 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 진정성이 확인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 이 스몰 딜로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날 경우 스몰 딜이라는 게 결국은 현재 수준에서의 북한 핵 동결하고 그 ICBM 폐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유사시에 대한민국은 핵 있는 북한과 핵 없는 대한민국이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그래서 저희들은 최소한 북한이 분명한 핵 폐기 로드맵이 제시되고 합의돼야 된다. 로드맵이죠. 비핵화 로드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비핵화 로드맵이라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핵물질에 대한 신고, 그리고 검증, 그리고 폐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타임테이블로 제시가 되지만 저희들이 그거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시작은 이러한 그 구체적인 방법과 또 그 구체적인 그 로드맵에 대해서 확약을 하고 합의를 하고 그것이 하나하나 진전돼 나갈 때 우리 국민들도 신뢰하고 국제사회도 신뢰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뭐 로드맵이 제시될 거라는 전망도 일부 나오긴 하는데, 자 로드맵이 제시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바로 그 로드맵에 따라서 상응 조치, 그러니까 미국 측의 상응 조치도 있을 것이고 또 남북 경협도 우리 국내에서 뭐 국회에서 그런 일정표를 조율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로드맵이 나오면 경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기본적으로 이번에 미국을 가서 방문해 보니까요. 미국은 기본적인 자세나 그 협상에 임하는 게 비핵화 없이는 제재 완화는 결코 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행정부나 의회의 그 지도자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서 그 상응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서 많은 질문도 해보고 했는데 결국은 당장은 이 제재 완화보다도 체제 보장 쪽으로 미국이 가는 것 같다. 그 체제 보장이라는 게 결국 종전선언 그리고 평화협정, 미북 간의 북미 간의 그 연락소 사무소 설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이 체제 보장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현실적으로 제재 완화라는 것이 미국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또 승인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좀 쉬운 쪽인, 좀 더 가능한 쪽인 이 체제 보장 쪽으로 연구를 하고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북미 간의 연락관 설치도 그런 차원에서 나온 것 같고요. 최근에 뭐 보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더욱이 이제 그 나중에는 이제 남북 경협 이걸 가지고 좀 해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집중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국민들은 또 우리 자유한국당은 이 자칫 잘못하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가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핵 폐기가 아닌 핵 동결로 끝나버리고
또 남북 경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국민들에게만 경제적인 부담만 지우는 그러니까 결국 2차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갔을 경우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만 커지고 경제적인 부담은 우리만 떠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심각한 우려가 있는 거죠. 진정으로 북한이 이제 핵을 포기하고 같이 남북한이 협력하고 같이 번영의 길로 나가는 좋은 계기다 이번에 저는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차원에서. 뭐 원론에 대해서는 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구체적으로 이제 로드맵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제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느냐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취지인 거죠. 그럴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이제 하원 지도자나 그러니까 뭐 미국 야당, 민주당 이쪽에서는 어떤 경제 분야의 제재 해제보다는 체제 보장 쪽으로 원하고 그쪽을 예상하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죠? 네, 느낌을 제가 그렇게 받았다는 말씀. 근데 만약에 그 트럼프 대통령 이번 그 정상회담 결과로 로드맵을 받아내고 예를 들면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뭐 수출입 쿼터를 늘려준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경제 부분으로까지 나아가면 한국당은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까? 저희 한국당은 뭐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 저희는 북한의 선 비핵화 후 제재 완화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도 개성공단이 사실 이 남북 경협의 상징이고 또 남북한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좋은 시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모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우수한 그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인적 자원이 잘 결합되면 성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 19대 국회에서 개성공단 특별히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도 제가 발의했고 개성공단의 제2타가소 지원도 제가 앞장서 예산학부에서 한 적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개성공단도 결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해서 결국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린 건데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남북이 함께 공동으로 같이 손잡고 협력하고 또 번영의 길로 나가는 길이야말로 이번에 아주 저희들 좋은 혹이다. 북한이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침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신한반도 체제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속보로 잠깐 나왔는데요. 이 신한반도 체제 선언의 내용을 잠시 말씀드리면은 한반도 운명의 주인이 남북이다, 그러니까 한국이다. 그래서 북한이 개방이 되면 국제 자본이 이제 북한으로 막 투자하고 들어갈 텐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잃어서는 안 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입장 표명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본적으로 북한이 우리 하나의 대한민국을 될 경우에 북한이 당연히 이제 우리가 그 중국이나 러시아라든가 이런 데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더 많은 이니셔티브를 쥐고 주도권을 갖고 가야죠. 이건 뭐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일들도 사실은 우리 국민들이 동의가 있고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 뭐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국민들이 국내적으로도 어려운데 이런 뭐 대북 퍼주기 논란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북한만 너무 바라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대북 지원이라든가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지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국민들에 설득하고 국회 동의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그 설득 못해서야 뭐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신한반도 체제 선언이 대통령으로부터 나왔는데 국회 설득 과정이나 협의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저 지금 바로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그 내용을 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요. 신한반도 체제가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제가 분명히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바로 접하는 뉴스 속보라 잘 판단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서울 답방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시나요? 그러니까 2차 북미 정상회담 성패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우리 국민 모두가 바라는 쪽으로 성공적인 회담이 되면 김정은 위원장의 그 방문은 환영을 받을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끝났을 경우에 과연 그 환영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시 질문이 조금 전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이 성공 여부를 성패를 가르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스몰 딜이 아니라 빅 딜이고요. 빅 딜 그러니까
큰 틀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예. 진정성이 확인되고 그 구체적인 로드맵 이렇게 하겠다라는 제시가 되고 합의가 네.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미국도 당연히 상응 조치를 해야 되겠죠. 예. 예. 그랬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런 두 정상 간의 그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성공한 회담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원 의원님 말씀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들어보면 결국 키워드는 로드맵인 것 같아요. 비핵화의 구체적인 로드맵이 네. 제시되는 것이 빅딜의 중요한 판단 잣대가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한다면 네. 국회 연설 동의하시는지요? 김정은 위원장이 네. 우리 국회에 와서 네. 여야 의원들 모두의 그 따뜻한 환영 속에서 연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예. 이번에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정말 한반도가 같이 네. 평화를 정착시키고 번영기를 함께 나오는 이번 네.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